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억울하게 고소당해 지옥을 맛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멘탈이 깨집니다. 그 혐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안, 초조, 우울증, 공황장애 등 한 번 망가진 정신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조사할 게 있다면서 연락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요즘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 김땡땡이라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전화를 받아도 일단 의심부터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신이 소환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혹여 자신은 최선이라 생각해서 한 답변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족쇄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나의 해명을 잘 들어는 줄까? 고소의 말만 듣고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뭔가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일단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나마 나름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 확신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아보고 벌금도 내본 적 있어서 나름 법적으로 경험이 많은 내 주변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아간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도 상황이 안 좋으니 빨리 위임계약 체결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겁박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일 수는 있는데 일단 인간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라 그런가 변호사의 말도 선뜻 수긍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호사에게 했던 말을 또 다른 변호사에게 이야기할 만한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얼마 전 입시 컨설팅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수시냐 정시냐 내신이냐 수능이냐 일반고를 가서 전교 1등을 할 것이냐 자사고를 가서 정시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일반고를 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괴물이 있어서 전교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다 등등 학교 사정 및 학생 본인의 성향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최선인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내게 벌어질 일을 추측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에 의해 나의 잘못이 규정되고 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며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습니다. 고소인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사람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일 수 있고 주관에 치우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불안함은 쉽사리 해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결정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전문가 비전문가를 불문하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해서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장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상 이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써낸 고소장은 얼마든지 거짓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 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서 처음 듣는 말을 단정적으로 믿어버리거나 대체로 맞는 말일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저 사람을 혼내달라고 공격하기는 쉽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이 선입견이 형성된 수사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잘 해명해서 상황을 잘 빠져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를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오죽하면 법에 호소를 했겠냐 등의
동정론이 형성돼서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을 해명하려 하지만 비겁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죄값을 치를 생각이 없구만. 등 사람들의 비난 여론 속에 엄청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었는데 선배가 수갑을 채워서 가라고 일러주었고 그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망신주기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긴 했지만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지 않았냐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제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해도 수갑이 채워진 사람, 굴비 엮이듯이 포승줄에 묶인 사람, 죄의 수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 모두는 유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 대해 댓글로 오만 가지 쌍욕과 저주를 퍼부어도 그닥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너무 모질게 돌 던지고 침뱉고 하는 일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정의감에 댓글 달았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